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쉬었던 탓이겠죠. 네, 미국 맞습니다. 증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안 나온 사이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재개 우려에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 초부터요. 2019년 작년 말까지 정말 사실 올해 초까지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을 억눌렀던 가장 큰 요인은 실적도 아니었고 경제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주말 주시장의 하락을 가져온 직접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되겠고요. 거기에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사고건 자기네가 대응을 잘 못했던 건 간에 결국 코로나19가 결국 중국 때문에 온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관세를 통해서 물리겠다. 이런 것이 결국 백악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경제 지표도 저희가 쉬는 동안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조업 경기가 되겠죠. 제조업 PMI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41.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이후 최고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나마 전망치였던 37보다는 그나마 선방에 따랐던 시각이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요일 날 나오는 거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80만 명이 났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는 감은 있지만 6주 만에 실업자가 3천만 명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1분기 GDP가 처음으로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1분기 GDP가 마이너스 4.8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2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40까지 얘기하는 JP모건이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도 시장에 어찌됐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요인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또 애플과 아마존 등 굉장히 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 막대한 돈을 쓸 거다, 4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쓰면서 떠나지 말아달라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말에 특히 이제 주시장이 크게 많이 떨어진 거는 주요 섹터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기술주라든가 그리고 대표적인 빵 주식들이 대부분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아마존에 대한 주가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왔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테슬라도 전주에 나왔었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 좀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월가의 시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아마존일 것 같습니다. 2분기 이익을 대부분은 이제 결국은 돈을 쓰겠다는 거죠. 저도 비용을 쓰겠다는 것인데 비용을 어디에 쓰냐면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주주 서한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프 베조스의 성향이나 제프 베조스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표현, 즉 주주들한테 잠시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새로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제프 베조스의 입장에서 보면 1997년에 상장할 때도 이런 것이 있었고요. 2000년대 중반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지 말라. 주주의 입장도 단기적으로 회사의 어떤 시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좀 여유를 갖고 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딱 이겁니다. 그럼 40억 달러가 됐건 50억 달러가 됐건 돈을 왜 쓰냐는 것에 대한 극히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제프 베조스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종업원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결국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마존이면 아마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을 갖고 자기는 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의미를 담겨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아마존이 그동안 수많은 사업을 투지를 했지만 돈을 번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라. 이런 거에 당부가 바로 주주선에 담겨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주가는 이제 이번 가이던스를 하면서 적자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좋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월가의 시각을 여러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마존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요. 제프 베조스의 그런 입장 발표 다 나온 이후에 결국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실적 발표 전에 잘하면 3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네. 기억이 있습니다. 3,000달러를 제시하는 곳이 JP모건이 3,000달러를 제시했고요. UBS가 3,000달러를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 등 최소 4곳이 지금 3,0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그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좀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와 차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더라도 좀 맞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대체적인 월가의 시각입니다. 다음은 네. 이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또 나온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의 상당히 특이한 사람인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테슬라 주식이 비싸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회사잖아요. 자신의 네. 회사에 대해서 우리 회사 너무 비싸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책도 읽고 이 사람의 인터뷰 워낙 많이 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프 베조스와 마찬가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2000년도 이후 상장한 이후에도 최소한 4번이나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2013년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보는 테슬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반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했고요. 2014년에도 그런 얘기했고요. 2017년, 2017년 2번이나 그런 얘기했고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내려간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월가에서의 일반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이한 행동도 많이 하고 또 쉽게 해서 월가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파이낸셜 시스템에서 상당히 좀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해서 월가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으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회사를 테슬라 만날 때 수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월가에서 단 1원도 지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그것은 그만큼 월가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아웃사이더나 마찬가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물론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출신도 아니고 출생 자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민자를 통해서 여기 오게 된 아주 기괴한 인물이죠. 쉽게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회사가 비싸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 얘기한 거를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대마초했던 경력이 또 화려하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도 그런 거 갖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늘상 있는 일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짚어주시죠.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애플도 아주 좋은 여러분들 의미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애플도 이번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애플도 결국은 어렵지만 결국은 이번에 매출이나 이익 같은 거 얼만큼 기대만큼 어느 정도 나왔다는 평가가 많이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4월 하순부터 수요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는 걸 얘기했고요.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상했던 대로 자사주라든가 배당을 증가시켰거든요.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이거 주가랑요. 주당 배당금의 추이를 보여드린 건데요. 꾸준히 배당금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주치나 힘이 되겠고요. 미국 주식의 가장 큰 미국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주주친화과 주주에 대한 솔직한 시각이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를 기점으로 4월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S&P 500이 결국 12.7%가 올라가면서 마감되면서 1987년 이후 1987년이라면 쉽게 해서 블랙 먼데이가 있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후 최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은 여전했습니다. 변동성은 위아래로 10%가 올라가고 10%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불과 5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갔다가 위로 많이 반등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하순으로 될수록 상당히 좀 진폭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한 달만 기록을 보면은요, 섹터별로 보면
유가가 워낙 급락했다 급등했지만 지나고 나면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기술주라든가 소재주, 임의 소비재 등이 반등폭이 겪었는데요. 특히 이런 소재주나 임의 소비재들의 반등이 컸던 것은 결국은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요, S&P 500 중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일부 섹터 종목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다 새파랗게 나옵니다. 그만큼 주식이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S&P 500에 속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역시 테슬라가 45.6%. 물론 지난 주말에 10% 떨어졌지만 월간을 보면 45% 이상 올라갔고요. 페이스북이 27%, 애플이 20%, 아마존이 20%, 구글도 역시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존슨앤존슨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5, 18%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4.7% 올라가는 등 대부분의 주식들, 특히 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 것이 지난 한 달간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비교적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주주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지난 주말에는 결국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매번 이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현장에 가서 하는데요. 사실 저도 한 2, 3년 전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취소되면서 딱 2명만 등장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워렌 버핏과 항상 같이 있는 찰리 먼거가 이번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찰리 먼거가 좀 95살인데 지금 현지에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 탈 수가 없다 그래갖고 네. 찰리 먼거 대신에 이번에는 그렉 아벨이라는 소위 이분이 이제 그 소위 후계자가 될 가능성 중에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보험부문 부회장이 같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앉아서 질문했고요. 야후 파이낸스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역시 중계가 됐고요. 관련돼서 야후라든가 CNBC 앵커가 질문하는 것들 대신 주주들 받아갖고 질문한 것들 했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자체는 가장 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거죠. 미국에 반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라는 확실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야 되고 결국 미국이 항상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나 워낙 이제 뭐 백인이라고도 하지만 결국 미국의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워낙 미국 위주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미국의 시민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 때도 결국 미국에 대해 투자한 것이 이겼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1달러 갖고 시작한 것이 지금 100달러가 될 때 100배 이상 벌었다는 얘기하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선호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겠고요. 두 번째는 리만 사태와의 비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분이 상당히 유머라든가 비유를 많이 한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만 사태 때는 기차가 완전히 탈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해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 지금은 탈선을 한 것이 아니라 기차를 잠시 열차에서 라인에서 빼내갖고 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만 사태와는 지금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은유적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뭐 자주 나온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금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초저금리 일부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더 거의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혹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렇게 금리가 싸니 마이너스 금리를 받더라도 아니면 일부 다른 금리를 채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결국 주식을 사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일 것들이 항공주입니다.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것들 4개 주식을 거의 각각 10% 정도씩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델타항공 매도한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됐었거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랑요. 근데 이 부분에는 이번에는 전부 다 팔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주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향후 수년 동안 과거와 같은 비행기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국의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저희 설문조사로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더라도 백신 나오더라도 한참 있다 해외 여행을 하겠다는 것들 그게
저도 심리고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심리인데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회사들이 이번에 100억에서 120억 달러씩 자금 수요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자도 갚아야 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기업 가치를 매력적인, 정확히 표현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죠. 매력적인 기업을 자기가 찾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사주로 많이 샀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사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이번에 없었다는 것, 이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회장의 섣부른 투자에 주의를 하라 경고의 말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5월 8일이죠.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2,100만 개 정도 일자리 감소가 전망되고 있고요. 실업률 한 16%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IHS 마켓의 글로벌 제조업 PMI가 글로벌입니다. 이게 당장 오늘 밤에 나옵니다. ISM의 비제조업 PMI가 화요일 날 발표되겠고요. 실적 발표에서는 아마 큰 것이 5월 5일 그 화요일 날이 되겠는데요. 디즈니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일렉트로닉 아츠가 5월 5일 화요일에 있겠고요. 그 밖에 5월 7일 정도에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이제 방위 산업이 되겠는데 그 정도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될 기업 실적까지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